단신 뉴스는 다루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길고 깊이 있는 뉴스 다루는 장신 뉴스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그리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숨차. 아직까지 적응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연예인인가 기자인가. 기자입니다. 자, 우리 정치권 아침 최대 텐션. 뉴스. 네, 아침 텐션 뭐 우리 출근하시는 길에 네. 신나는 출근길. 네. 행복한 아유, 출근길 네. 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방금 이준석 그 대표랑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신당 창당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 월요일에 50%에서 하루에 1%씩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대구 지역에 그 언론사 인터뷰를 다 잡았다는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지금 대구 가는 길이라고. 예. 그래서 아마 대구에 그제 대통령 가셨고 어제 이뇨한 위원장 가셨고 이제 오늘 이제 본인이 가서 이제 판을 뒤집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영남신당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이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삼지대 내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문제는 또 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이쪽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제가 나온 이유도 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이걸 좀 깨기 위해서 제가 먼저 나온 것이고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흐름에 좀 동참하기를 바라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아직 어떠한 방침을 정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오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고는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 부분은 매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장 기자님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이준석 대표랑 같이 네.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뭔가 방송에서 하지 않고 이제 그 좀 뒤에서 진심 같은 거 좀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신당 창당 진짜 하는 거 맞다고 봐야겠죠?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수차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준석 대표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사이드 스토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쵸.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변화를 되게 기대하고 일정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뇨한 혁신이가 들어와서 혹시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되는 게 없다. 여기는 도저히 기대할 게 없다. 실망을 크게 하셨구나. 예, 실망을 크게 했고 사실 이뇨한 위원장이 매일 언론 지면 뭐 신문으로 치면 일면 탑뉴스를 차지하고 있지만 말뿐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고 있냐. 그래서 윤핵관들이 화답이 있냐. 영남 중진들이 뭐 물러나고 있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빈수레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길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당히 가치지향적으로 바뀌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가치지향적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기득권. 그다음에 부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좀 뭐랄까 지형을 좀 넓혀가지고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하던데 뭐 기후 문제라든가 뭐 저출생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담론들을 좀 미래의 세대가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 뭐 노회찬의 정의당부터 그다음에 민주당 뭐 여러 가지 보폭을 넓혀서 만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와 저와의 가진 그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이제 국민의힘을 저는 고쳤을 수 없다. 그리고 고쳤을 의미조차도 저는 없다라는 저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고쳐 쓰는 게 의미가 있다. 요것은 지금 저랑은 간극이 지금 건널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신당을 하는 것을 저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기회를 주면 국민의힘으로 남고 기회가 없어질 가능성이 자꾸 이제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로가 되면은 반대로 신당이 100%가 돼서 그때 나오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이런 현실을 지금 인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아마 그것은 저는 외부 인사 출신으로 당에 들어왔고 이준석 대표는 이 당에 10년 이상 있었던 그 배경과 또 이준석 대표는 바른정당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듦을 또 알기 때문에 저랑은 당연한 인식적 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피해자 얘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아까도 학폭 피해자 이야기를 네, 하면서 맞아요. 예. 이제 본인을 피해자에 비유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누가 일방적 피해자 가해자 구도로 이게 해석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라라고 당에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오히려 더 나와서 저는 국민의 민심을 얻고 정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한국 정치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제 선거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양당 체제로 이제 구축이 돼 있고 이것을 깨자 균열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제3지대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정치개혁 운동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정의당 과거의 민주노동당이죠.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지만 잘 안 됐어요. 바른정당도 사실은 제대로 제3정당 해보자고 했지만 날 추워지니까 도로 다 들어간 이런 케이스인 거거든요. 복당을 했죠. 복당.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제3지대로 남아 있으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그 신인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친 들판에 나홀로 서서 어떻게든 이 풍파를 네. 해치고 끝내 살아남겠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한국 정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좀 그 신 변호사보다 좀 더 쉬운 길을 좀 선택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근데 그 이준석 대표도 세게 붙겠다라는 마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하는 거 영남에서 한번 세게 붙어보겠다. 네. 예, 이 일종의 이제 험지 출마가 네.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신인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어떤 큰 흐름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리고 끝내 이분들이 어떤 연합이나 연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좀 새로운 형식의 제3지대 출연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그 연대 면에서도 제가 좀 생각이 다른 부분만 오늘 자꾸 말씀드리게 네. 되는데 네네. 연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이라는 것은 같은 동지끼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맞아요. 저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제가 물론 탈당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동지로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동지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당을 같이 하는 것이 어렵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제 저도 혼자 나와서 이제 밖에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동지끼리도 생각을 같이 맞춰서 당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도 바른정당도 실패했고 또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그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국민의당이 결합된 형태인데 결국은 다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상식을 기반으로만 한다면은 대화만 통하면은 누구라도 다 함께 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갖는 사람 중에서도 일부들이 정말 굳건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는 사람들끼리 가도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결국에는 선거연대나 여러 가지 다른 그렇죠. 형태에서의 연대나 협친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당을 다 진영이 달랐던 분들 뭐 비명 또 전 청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뭐 정의당 다 섞어가지고는 외연의 스펙트럼의 확장성은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 당이 과연 코어십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유지 존속될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민심 동행의 길을 저는 분명한 방향을 정했거든요. 저는 보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통 보수 그리고 진보 쪽에서도 지지해 줄 수 있는 보수를 만들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민들의 힘을 힘입어서 오히려 기존의 정치권 문법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문법으로 하자라는 걸로 저는 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시대 정신에 저는 맞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신인규 위원장이 말하는 일종의 이제 공화주의의 가치 이런 건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사회나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만들 거냐. 특히 격차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저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레디컬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치의 무대에서는 연합 정치 뭐 다양한 그 현안들에 대해서 연합 정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양당이 공고하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아니면 다른 정당은 사실 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로 갈 건지에 따라서 또 다른 위성 정당의 출현 이런 것도 뭐 명약 관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개특위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당끼리 병립형 하기로 약간 밀실 합의했다는 그러니까요. 소문도 들리고 하니까 소문도 들렸는데 또 민주당이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하고 그러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결심이 아직 안 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갔다가 도로 왔다는 네.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설들이 국회 주변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당 기득권인데 서로의 이익만 그러니까요. 맞으면은 이럴 땐 합의를 잘 이뤄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기존 정치권에 기대할 거는 없고요. 저는 뭐 제도 얘기 자꾸 하시는데 당연히 제도가 불리한 걸 저도 알죠. 알면서도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도를 결국 고치는 분들도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고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할 생각이 없고 지금도 보듯이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관심을 멀게 만들고 본인들이 또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무슨 제도적 개선을 기대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등에 없는다면은 저는 저 견고한 기득권도 언젠간 깨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요. 제가 한 20년만 이걸 하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50대 후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 20년은 제가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년만 여기다가 제가 잘 묻는다면은 저는 그 안에는 반드시 바뀐다. 저게 확신합니다. 정치 혁명을 말하는 정치 의병. 정치 신인규 의병, 의병. 정치 의병으로 환갑 때까지 달리실 것으로. 단일로 의병당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병당.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뭐 이준석 뭐 전 대표랑 이렇게 소통은 지금 혹시 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할 수 있는 이제 서로 그런 사이이긴 한데 저는 이석 대표를 늘 응원하고요. 저는 이석 대표에게도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키맨이라고 봐요.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이준석 대표는 한 10분의 1만 노력해도 더 바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변화의 길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준석 대표 행보를 저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고 응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런 젊은 새로운 혁명을 시도하려고 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사실 그게 없는 거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지금 분발해야 될 때다 분발해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선에서 새로운 인재들이 또 네. 나오겠죠. 자, 근데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전화 인터뷰할 때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요. 이게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랑 또 싸웠잖아요. 식당에서. 네, 식당에서. 여기 앞에 복국집. 네, 복집에서 네. 저도 자주 가는 데인데 이 감정의 골이 깊어서 이게 나중에 혹시 뭐 돌아오더라도 안 잘 그것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또 뭐랄까 당이나 어떤 정치인 개인의 이미지도 좀 많이 깎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은 잘 맞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스타일이나 이런 정치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그래. 약간 네. 톰과 제리 어.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네. 약간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어. 그렇죠. 뭐 이런 뭐 건강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그의 네.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강서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혁신, 이준석 제명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왜 나한테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다. 딴 데 가서 따지세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갈등이 막 이제 있다가 마침내 식당에서 이게 터진 거죠. 예, 옆에 세 팀이 있었대요. 안철수 대표도 그날 기자들하고 밥 네. 먹고 이준석 전 대표도 기자들하고 밥 먹고 네. 그리고 서범수 의원인가요? 그분도 이제 기자들하고 밥 먹고 있었는데 서범수 의원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중간에서 야 이거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좌불안석이네요. 좌불안석 근데 뭐 이런 저는- 건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기가 조금 그런 게 이게 참 여러 가지 저는 이 사안만 놓고도 방송에서 많이 소비되잖아요.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일단 그 식당은 좀 리모델링을 좀 잘 하셔가지고 방음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외도가 그게 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 싸가지론이나 태도론이라는 것이 저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결국 젊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뭘 문제 제기만 하면 너 싸가지 없다, 너 태도가 나쁘다, 태도가 불량하다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싸움에서도 너 주민등록증 내놔봐라 이거랑 너 몇 비슷한 살이야? 거예요. 몇 살이야?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태도론과 싸가지론을 100%로 치환해버리는 저는 그 논쟁에는 저도 거부하고 반대하는데 문제는 싸가지론과 태도론도 정치의 저는 일부고 명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또 담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말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그럼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톤앤 매너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싸가지론을 부분으로서 이해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에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를 몇 번 지냈던 국가적인 지도자의 급에 있는 인사고요. 이준석 대표는 당의 대표, 그것도 여당 대표까지 지냈던 의전설 7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사감을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사적 감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를 권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방송
방송에 나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또 방송에서는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소비시켜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여론을 얻어가려고 하거든요. 전 이런 움직임은 정말 모두가 이건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분이 사적 감정 불편한 거 왜 다 알아야 되죠? 근데 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고 이제 이게 무슨 드라마 내지는 무슨 시트콤처럼 이거 맞아요. 보는 걸 국민들이 뭐 즐기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많은 부분에서는 국가 지도자급의 인사들은 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 그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웃겨졌죠. 사실 여의도 최근에 도는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제일 웃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밥 먹으면서 한 얘기는 회사 각사마다 정보 보고는 하지만 기사를 원래 잘 안 써요. 맞아요. 정보보고는 올라오죠. 예, 정보 보고는 다 올리지만 기사는 안 쓰는데 어느 회사 데스크가 야 이거 쓰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세 팀이 전부 다 기자들하고 먹고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예. 그러면 다 쓰자 이렇게 돼서 이게 굉장히 커진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자들은 그렇게 듣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아서 많아요. 그냥 예. 사실 웃고 넘어가거나 예. 정말 그 카톡 이거를 정보 보고 올리면 나중에 그게 이제 찌라시라는 형태로 그렇죠.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댓글 이거 내가 한 얘긴데 내가 그런 일 기자들은 그런 일이 누구나 종종 있는데 있죠. 이게 정식 기사화가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 정통 우리 그러니까, 시사 프로 최강 시사에서도 또 죄송합니다. 해야 되다 보니까 국민의 방송. 국민들께서 네. 좀 듣기가 좀 네.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당의 어떤 이제 실제로 혁신이나 이런 거에도 악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우려가 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그래도 혁신이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만나려고도 가고 어제는 이제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되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광폭 행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총평을 좀 해보자.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열심히는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옳은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나는 일이고 지금 특히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열심히만 하는 것만 지금 보일 뿐이지 어떤 성과나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혁신이가 활동 기한 60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이 지나갔잖아요. 전 남은 기간에 더 힘을 받아서 나아갈 만한 그리고 동력조차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이뇨한 위원장의 입에서 얼마나 더 많은 말실수술이 이제 더 나올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고 마치 그 김포 아젠다랑 비슷해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근데 기사화되면 될수록 이게 뭐 이슈나 아젠다를 흡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국민의힘의 졸속적이고 내용 모순적인 체계 정합이 안 맞는 이런 모습만 드러내고 있어서 그 무능과 무책임만 지금 계속 더 입증되고 있거든요. 전 이뇨한 위원장도 앞으로 남은 기간은 본인의 그런 좀 정치력의 부재 뭐 이런 것들만 더 드러날 것이다. 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혁신할 때 뭘 혁신할 거냐. 핵심 의제가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의 당무 독립.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총선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어떤 상향식 공천 제도를 하면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향한 직언.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월권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고 그거는 나의 권한 밖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찌됐든 영남 중진들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핵관들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지난 여름부터 나온 얘기고요. 이게 사실 대통령이 이제 윤핵관들 뭐 불러놓고 밥 먹으면서 당신들부터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뭐 하겠습니다 한 분들도 있었지만 대답 안 한 사람도 있고 뭐 고민해 보겠다 이런 정도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게 또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뇨한 혁신위가 다 청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새로 다 뭐 윤핵관이나 아니면 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쭉 꽂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혁신인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민주정당의 질서를 파괴했던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을 볼 때 이런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의문보를 계속 찍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만 때리면서 뭐 계속 일면 신문은 만들고 재밌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또 나와가지고 뭐 듣보잡들 뭐 얘기하면서 뭐 애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 세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본질적인 이슈를 본질적인 혁신의 담론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이슈들만 하고 일종의
정치 쇼맨십만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장에서 드러난 책임의 주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김기현 당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그 두 분이 싹 사라졌어요. 언론에서. 근데 여전히 김기현 대표는 당의 대표고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19일 동안 잠시 쉬셨다가 다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거든요. 복귀했죠.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밖에서 다니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혁신이 아니라 시선 분산을 하는 거죠. 분산. 그러니까 시선을 연막 작전이다. 분산시키면서 연막을 치는데 저는 이뇨한 위원장의 요즘 행동을 보면 이분이 인터뷰의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요 다니면서 무슨 유퀴즈 찍듯이 그런 다니면 시민들 인터뷰하듯이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는 막 그 홍준표 시장님 또 신나셔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걸 다 라이브 중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준석 대표에게는 만나달라 이러면서 또 네. 부산까지 찾아가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은 마치 진행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본인이 진행자가 있는 쇼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혁신의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뷰만 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제가 있습니까? 취재하면 김기현 대표 최측근 같은 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혁신 현장 시켜서 잘해야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이분 관종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죠. 지금 만나보는 사람은 누구? 김종인 위원장, 네. 홍준표 시장, 뭐 이준석 대표한테 계속 만나자라고 네. 유승민 전 대표님 만났고요. 그러니까 네. 계속 그런 인터뷰를 따는 정치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그거 역할 하시라고 온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또 이런 최강시사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인터뷰만 더 하고 다니실 건지 이건 그러니까 매우 방향이 안 맞는다고 더 큰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윤핵관들이고 뭐 이철규 네.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들이 이제 떠밀려서 안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는 거고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나는 사상에서 어떻게든 출마하겠다. 그다음에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서 반드시 나는 출마하겠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퇴행하거나 역진적 상황을 만들어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아이고 좀 형님 도와주세요. 뭐 네. 이런 컨셉보다는 네. 실제로 그 문 닫고 네, 당내에서. 당내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래서 우리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혁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봅시다. 당신 그만두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해서 전격적으로 딱 발표를 하고 싹 물러나는 방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뇨한 위원장이 상당히 파워가 있네, 힘이 있네. 수술을 했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뭐 했죠. 수술을 했네 의사로서 뭐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문 다 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러니까 진짜 무슨 토크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퀴즈 혁신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퀴즈는 같아요. 그만 푸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님 그 비명계 의원분들 지금 네. 셈법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내로 내가 거치 표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이상민 의원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상민 의원 뭐 엊그제 이제 길게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본인이 민주당에서 나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아, 있다. 정말? 이제 이런 예. 스스로 이제 뭐 자괴감이 자조적인. 든다 뭐 이런 거고 제가 전화해도 이제 아무도 안 받아요. 뭐 정말. 또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민주당에서 항비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준석 신당에 결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세모인 것 같아요. 세모. 예, 아직은 세모이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런 문자가 오는 걸로 볼 때 마음 움직일 수 있죠. 예, 예.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런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몸까지 생각- 나중엔 예, 결국엔. 그럴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당원들이 아유 어서 가세요. 빨리 가세요.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댓글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좀 그런데 그러면 소위 비명계로 통칭되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직 장관, 차관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더 과거로 돌아가서 소위 친노 집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암만 비명이라도 그렇지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우리 민주당 싫어요. 우리 민주당 안 할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다. 이제 김종민 의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암만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만든 1등 공신 이준석 신당에 우리가 가겠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생각하고 질문해줘.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님 그러면 이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어떤 거를 좀 고쳐야 될까요? 이 뭔가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근본부터 짚자면은 민주당은 180석을 가지고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일을 많이 못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힘을 가지고 근육 자랑을 좀 한다라거나 뭐 지금도 이제 남은 근육을 좀 더 쓰고 네. 있는 모양인데 내지는 뭐 단식 내지는 장애투쟁. 그러니까 의석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고요. 네. 또 태도의 면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여당 같아 보이는 저런 좀 배가 불러 보이는 모습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결국 견제를 잘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이 없이 힘만 가지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잘 못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는데도 국민의힘보다 더 가끔 지지율이 안 나올 때도 있는지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산업화 이후에 시대 정신을 못 만들고 있고요. 민주당도 민주화 이후에 시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뭐 아젠다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본인들이 어떤 시대 정신으로 다음 미래를 열겠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그 안에서 대안도 만들고 경쟁하고 설사 여당이 안을 못 만들어 오면은 야당이 안을 만들어서라도 운동장을 만들어서 더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능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지금 뭐 박정훈 대령 사건이나 잼버리 문제나 여러 가지 정부의 실정들을 제대로 송곳같이 지적도 잘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만 지르고 뭐 서류 집어던지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좀 시대착오적이다. 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거죠. 예, 전반적으로 무능한 거고 도대체 169석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뭘 했냐, 무슨 개혁을 했냐. 사실 이 연원을 따지고 가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그때 했어야지 방송법 같은 거, 노조법 같은 거 그때 했어야지.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을 할 것 같으면 초반에 세게 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에 세게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무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어야지. 이거 하던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어설프게 하기 때문에 이건 개혁도 아니고 오히려 역공당하는 형국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 몸조심 너무 심하게 한다. 선명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제 선점도 못하고 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신뉴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그리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9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김기화 기자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